저기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몇 가지 드렸는데 아주 좋은 말씀들을 주셔가지고 뭐 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좋은 포인트들을 주셨는데 송장관님부터 송장관님, 한장관님, 저희 박태호 본부장님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송장관님, 아주 그 핵 문제에 대해서 오래 다뤄오시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핵의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중국은 적정한 관리를 하려고 그러고 북한은 굳이 포기할 의사가 없고 그러면서 오히려 자각 능력들을 점점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맨날 비핵화 안 하면 안 된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으로 외부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로서는 비핵화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해야 되는지 비핵화를 포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이 실효성이 없는 아까 말씀드린 그냥 경주마만 계속 달리게 할 수도 없고 출발점을 안 할 수도 없고 그 딜레마를 어떻게 좀 복합할 수 있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 장관님하고 두 분이 사실은 비슷한 맥락을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핵무장한 북한하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 공유를 한 우리가 하냐 대책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송 장관님께서 우리도 핵 기본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축적을 해야 된다고 막판에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한 장관님께서도 핵 균형이 없으면 핵인질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두 분 말씀이 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송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은 핵 기본 역량을 축적을 하려면은 원자력 협정 개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농축 능력하고 제출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핵 능력뿐만 아니고 핵 연료 전체를 갖다가 완전한 주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외국에서 미국 등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 핵 개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필요성이 있는 거 하고 그거 당연히 그쪽으로 하는데도 그걸 추구할 때는 동력이 생기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고요. 한 장관님 말씀하시는 거에 핵균형 하는 부분에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던 부분은요. 우리가 그 핵균형을 맞춘다 그럴 때 핵 개발하는 거 빼놓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핵 공유하고 삼축 체계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결합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바깥에서 논의하는 거는 핵공유하는 거하고 삼축 체계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하는 느낌을 저는 많이 봤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그 핵공유하는 아시아판 그 핵공유 시스템을 가지고 그룹에 들어가서 그걸 만들어서 하는 것하고 삼축 체계가 우리가 하고 있는 거가 사실은 보완 쪽이고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그게 제가 이해한 것이 정확한 것인지 한번 확인 삼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방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저는 이제 종전선언하면 이거는 평화의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종전선언을 하면은 우리 한미연합사라든지 유엔사 지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하고도 연결시킬 수가 있어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는 주장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박태호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여기 기자도 와 계시는데 템팅한데 그 마지막에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이라는 거는 어떤 거죠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그
국무위원급의 조직의 수장을 만든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정부조직법이라는 것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산업부에 가 있는 거를 전치시키든지 외교통상부를 복원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뭐 한국형 USTR을 만들든지 어떤 형태로든 그 정부 조직의 변경을 가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래도 우선순위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더 바람직한 형태가 있는 건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조금 뭐 간단하게 힌트라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사실은 지금 오늘 쭉 말씀하신 통상 자유무역을 진행하기 위한 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하고 나라의 관계를 갖다가 이어가는 열어주고 이어가는 시스템 네트워킹하는 시스템인데 요즘 나오는 경제 안보라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디바이시브하다 그럴까? 그냥 이렇게 어떤 건 벽을 많이 올려놓고서 다른 데하고는 좀 차단을 해가면서 좀 반쪽짜리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려는 그런 노력도 보여서 그게 사실은 보이면서도 통상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이게 이 양쪽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하나는 이어가 가지고 자유롭게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또 우리가 기술이 유출되는 걸 방지한다든지 특정 국가에 대한 그 의존도가 높은 거를 갖다가 뭐 다양화시킨다든지라는 것이 사실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아까 말씀하시는 그 조직 우리 대외경제 전략의 측면에서 통상화하는 조직하고 경제안보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르게 다뤄야 되는 건지 아니면 큰 조직, 큰 흐름 안에서 대외경제 전략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한꺼번에 다룰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총장님부터 부탁드릴까요? 저 죄송하지만 한 문제당 3분 정도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항상 보면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시간이 없더라고. 그죠?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 이야기고 다들 해야 되는데 근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비핵화라는 걸 하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모두에 할 때 내가 오늘 냉정한 이야기를 좀 하겠다. 냉정한 이야기를 비핵화라는 게 우리의 지향점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 마치 말씀이죠. 저 사공이 배를 저어갈 때 북극성을 목표로 가지만은 내 배가 북극성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배를 저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한 게 첫째, 이게 2017년 북한이 핵을 완성하기 전에 우리가 핵 협상을 했을 때는 협상이 진전이 되면은 일단 북한이 핵 완성하는 시기를 그 과정에서 중단이 되기 때문에 핵 국가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2017년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한은 이미 핵 국가가 됐다고 보는 것이 거의 뭐 객관적인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핵 국가가 된 상태에서 비핵화를 이야기할 때는 그건 우리가 지향점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두 개의 양변적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한미 이 연합으로 하는 이 확장 억제 이걸 확실히 더 좀 강화하지만은 확장 억제라는 건 아무리 지금 아까 우리 한 장관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해도 결국 키를 누르는 거는 미국 대통령이 갖는 거예요. 결국 키를 갖는 거는. 그래서 그건 미국에 의존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미 합동으로 해는 한반도 핵 균형이라는 그런 거를 할 때는 가능하지만은 우리 독자적인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핵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핵 능력을 갖춘다는 거는 내가 핵무기를 갖겠다는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 핵을 가질 수 있는 기초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을 같이 달아서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저희 그런 뉴클리어 퓨얼 사이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핵 연료주기라는 게 우라늄 농축시키고 또 재처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NPT 체제 하에서도 우리가 핵 농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하는 거고 다만 이제 한국과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 협정 때문에 양자적으로 묶여 있거든요. 다자적으로는 할 수가 있는데 양자적으로 묶여 있으니까 이 문제는 지금 굉장히 사활적인 차원으로 해서 정부가
엄청난 중점을 가지고 이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와 협상을 할 때 그 나라가 그 나라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협상이 되는 거지, 협상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그건 제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그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거 협상을 그러면 제가 방어도 하고 핵 능력도 갖추는데 협상을 포기하라, 그렇지 않습니다. 협상은 아까 그래서 중국과 북한을 같이 묶어서, 자, 북한이 이렇게 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방어 체계, 사드는 물론이고 그 이상 다른 것도 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고, 대신 이제 북한이 약속한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중국도 보증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차원이고, 제가 지금 더 다음 또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까? 아니죠. 일단 내가 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말씀하신 게 다 제가 관련되는 거라서 제 이야기를 하고 달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거, 선언적 의미라는 게 국가의 안보의 이야기를 어떻게 선언적으로 생각합니까? 국가의 안보라는 건 선언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실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종전선언했다가 아니면 취소를 한다고. 이거는 이 텔레비에서 그 연예가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 자, 그러면은 종전을 선언했는데 이거 아니니까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전 선언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전 선언이 안 되면 개전 선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종전 선언이란 말이 등장한 배경은 제가 현장의 책임자였단 말씀이에요. 이거는 비핵화가, 그 당시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기 전이었습니다. 비핵화가 이루어져 나가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한반도 여기서 평화협정을 맺는 과정을 같이 시작하자. 평화협정 시작이라는 게 제일 먼저 첫 번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한다. 언제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자, 경계선은 어디로 하고 군대는 어디로 철수시키고 앞으로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게 들어가는 게 평화협정 아닙니까? 그 평화협정 1번에 들어가는 종전선언만 떼서 하자는 것은 그거는 국가안보를 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아무도 그 진지하게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 이제 차원의 이야기고, 제가 이왕 나온 김에 이제 아까 이 박태호 본부장님 통상장관 이 부분은 제가 마침 외교통상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 우리 박 본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이제 정부 조직상 한 부처에서 그 전에 지금 이야기대로 이게 왜 통상과 안보, 경제 이게 전부 다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을 외교 문제에서 분리시켰을 때는 이게 그 자체로는 협상의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이 좀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 통상 정책을 하든지 전체 교섭 전략을 짜는 데는 또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게 이제 외교통상부라는 걸 당시에는 했는데, 이게 운용식을 뭐냐면 통상교섭본부장이 국내에서도 장관급으로 해서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배석을 합니다만은 국무회의에서 실제로 장관과 같은 발언권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자리에다가 국무위원 누구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국무위원은 미니스트리를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여러 가지 방식 협상책이 뭐 아까도 했지만 이게 답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세계적인 이 안보와 통상이 융합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보면은 외교통상부를 하고 거기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이 이 장관급으로 당연히 의원하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과 같은 발언권, 우리 국내 제도로 하면 되니까 국무위원과 같은 발언권을 행사하고, 정부 조직이라는 게 그거는 그런 그 불가피한 경직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은 같이 이렇게 하는 시스템 미니스터로서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러게 막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그 북한이 이제 핵 보유국이라고 선언하고 상당량 수준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가 될 때까지 한국이 어떠한 역량과 태세를 가지고 소위 핵균형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 정부나 군의 가장 큰 고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태세와 역량 중에서는 핵을 못 쓰게 하는
그런 역량과 태세가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중심적인 건데, 우리 동맹 차원에서는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개념으로 또 우리 이 나라의 그 소위 독자적인 역량으로서는 삼축 체계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왔는데, 사실은 그것이 병행하는 겁니다. 그 저 교수님이 이해하신 것이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이고,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미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받는 유럽이나 또 우리나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제 그 확장 억제 신뢰성 제고를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게 나토의 소위 핵 공유 체제라는 것이고, 또 미국 정부나 연구소 또 군의 일각에서도 한국에 그러한 나토식의 핵 공유 체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나토식 핵 공유 체제를 우리도 갖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최종 단계는 이제 우리가 전술핵을 재배치 조건부로 하는 방안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앞서 이제 송 장관님이 그 맹점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방부로서는 다른 어떠한 정부 부처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이 되면 북한이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또 연합사 해체라든지 유엔사 해체라든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 안보를 지탱해 온 그러한 메커니즘이 이제 파괴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핵이 완전히 비핵화될 때까지는 종전 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을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비핵화 이끌어놓고서 종전 선언이 마중물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국방부는 비핵화 출구로 지휘핵화가 다 끝난 다음에 한다면 그때 이제 종전 선언, 평화 협정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차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역시 그 조직 개편의 문제는 정말 프로즈 앤 콘즈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보가 중요하고, 또 거기에 무역, 통상, 과학, 기술, 환경 등은 다 얽혀 나가는데, 이게 모든 게 다 안보하고 좀 관계되지 않느냐. 그래서 외교부 쪽에 이게 하나의 지난번처럼 외교통상부처럼 가야 된다라고 굉장히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이 산업부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런 안보 이런 문제들, 또 미중 관계 문제, 여기서 뭐 디카플링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물자의 수급이 혼동이 생기고 글로벌 밸류 체인에 영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외교부가 잘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면서 어떤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다룰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두 부처의 프로즈 앤 콘즈를 보면 상당히 다 두 개 다 일리가 있어요. 과거의 외교통상부 때보다 더 요새 이제 통상이 안보랑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부는 외교를 잘못하니까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어도, 또 외교부한테는 당신네들은 산업을 잘 모르지 않겠느냐, 글로벌 밸류 체인을 잘 모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정답은 없는데, 새 정부에서 이걸 좀 여러 의견을 들어가지고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부 조직 그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 그 당시 정부에서도 사실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놔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보는가 하면 그때 행안부가 엄청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관급이라고 놔뒀지만 회의 가면 다 차관 자리에 앉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부처에 그렇게 되면 그 보건복지부에는 보건부 장관, 뭐 복지부 장관 또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또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컨스트레인트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좀 우리가 과감하게 좀 결정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거는 뭐 그 국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의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전문성 있는 좀 이 조직이 좀 만들어져야겠다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저 박철희 소장께서 말씀하신 이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든가 또는 뭐 사람과 자본과 기술이나 뭐 데이터가 많이 인터랙션이 들어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걸 갈라가지고 뭐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 그거는 아주 그 맞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더 움직임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아까 말씀드린 건 반글로벌라이제이션이 정치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민족주의의 이제 그 흐름을 타가지고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굉장히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미중 관계 때문에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많았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스탑되고 백워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계속해서 디지털 경제화 되기 때문에 더 나가는 거고 이제 그 입장을 같이 하는 나라들끼리의 그룹 그러니까 이제 지역무역 협정을 떠나서 더 큰 그룹 더 쉽게 말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뭐 인도태평양 그룹 중국을 중심으로 한 다른 그룹 해가지고 그 나라들 사이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디지털화라든가 뭐 더 많은 인터랙션이 많이 일어날 거다. 물론 룰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큰 진영과 진영끼리는 조금 그것이 디커플링이 돼갈 수 있다. 그러나 그거는 한참 걸려야 되는 일이고요. 기업들은 어떤 수를 쓰든지 그걸 다 이렇게 피해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OECD에서도 지금 미중 분쟁이 몇 년 계속됐는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좀 이상하게 변화됐다는 통계가 아직 잡히지 않을 정도로 기업들은 잘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기업은 엄청나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플로어에서 들어온 질문이 있어서 하는데 대부분 송 장관님한테 해당되는 질문인데요. 북핵에 대한 미국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북핵 문제에 미국이 집중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미국이 지금 북핵 우선순위가 낮으니까 이걸 갖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그다음에 우리 핵 기본 역량을 축적을 하려면은 비확산 규모 아까 NPT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 비확산 규범에 대해서 이게 조정이 필요하냐? 비확산 규범하고 부딪힐 가능성도 있는데 이거 대놓고 해야 됩니까? 몰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우선순위를 올리는 것은 미국의 이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국내 정치의 차원에서 보는 거거든요. 북한 핵에 미국의 외교적 외교력 등 소위 협상 캐피탈을 협상 자본을 투자를 했을 때 그 나오는 결과가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이게 성과가 있도록 이제 그런 걸 폴리티컬 스코어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나야 이게 올라갑니다. 우선순위가. 그건 이제 좀 적극적인 상황이고 좀 이제 부정적인 상황은 뭐냐면 이제 위협이 등장해가지고 그걸 이제 북한이 노리는 거죠. 북한이 ICBM을 개발한다. 북한은 아직 사실은 ICBM이라는 능력에 도달하지 않았죠. 그렇지만은 그걸 자꾸 발전을 시킨다. 이런 위협을 느껴서 이제 이 집중도를 올리는데 첫 번째 적극적 차원에서 미국이 이걸 투자를 했을 때 협상에 투자를 했을 때 성과가 있고 국내적으로 팔릴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되려고 그러면은 협상의 전망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노이하고까지 가서 해서 보니까 협상을 통해서는 나오는 전망은 해봐야 트럼프가 했던 것보다도 더 나을 수는 없어 보인다. 그보다 더 오히려 뭐 트럼프도 못했고 니도 더 못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반대로 이제 북한은 그걸 노려서 장거리 이 미사일 시험을 해서 올리려고 하겠지만은 근데 중국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할 겁니다. 안 그래도 중국도 복잡한데 여기에 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그런 거고 그래서
미국의 북한 핵 협상에 대한 집중도를 올리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미국이 이미 그 외에도 더 많은 문제에 이미 시달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비확산 규범 말씀을 하는데 아까 이제 비확산 규범이라는 것은 다자적 규범은 한국이 핵 농축을 할 수 있습니다. 평화적 핵 사용, NPT라는 평화적 핵 사용, 우리가 지금 하겠다는 게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원자력 발전을 하기 이제 필요한 세계 6대 원전 국가로서 거기에 필요한 인류를 만들겠다. 마치 자동차 조립 공장을 갖고 있는데 정유 공장이 없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그건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규범에 다자적 규범에 맞지는 맞습니다. 양자적 규범에 한국이 이런 핵을 개발할 무기를 할지도 모른다는 차원에서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이걸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에 이건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이 핵을 포기를 하지 않았을 때 만들고 있을 때는 그 미국이 한국이 핵을 만들면 이게 또 핵 확산된다고 그랬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북한이 핵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한국의 과거의 양자적 규범을 가지고 이걸 억제를 하는 것은 명분이 맞지 않고 거기에 이제 협상이라는 건 사실 명분도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국력이거든요. 우리 국내에서 자 이렇게 북한 핵 위협하에서 계속 사는 것은 우리가 견딜 수 없다. 이거는 상당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야 된다는 국민적 단합이 이제 중요한 거죠. 정치권에서부터 단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다시 강조드리면 이 규범성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 정치의 문제고 현실 정치의 문제는 우리 국내 정치에서 힘을 기업해서 그걸 돌파해 나가야 된다. 이게 풀리지 않으면 다른 것도 다 안 풀립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늘 장관님들께서 자주 쓰시는 단어 중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 있는데 오늘 일어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나 작년에 일어난 미얀마 쿠데타를 보면은 한국의 반응이 비교적 굉장히 수동적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같은 가치를 앞으로 강조하려면 이런 상황 발생했을 때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사실은 뭐 사실은 뭐 다 의견이 계실 텐데 조금씩 간단하게 뭐 한 얘기해 주죠. 저 사실은 박태호 본부장님도 사실은 위구르 문제도 사실 인권 문제에 관련된 동상이지만 그도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상수, 그러니까 뭐 중국의 어떤 포지션, 러시아의 어떤 포지션 이런 거에 또 우리가 이제 인권도 존중하고 또 이 자유민주주의도 존중하고 다 그건 좋은데 그 큰 나라들의 인터레스트가 개입된데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나라의 하나의 컨스트레인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그런 진영하고 이제 같이 협력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우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윤영관 장관한테 누가 질문을 했는데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직접 개입한다. 그거는 그러면 즉시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만약에 대만을 도와줄 때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이 조금 움직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협조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간접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어도 직접적으로는 대화할 수가 어렵다. 뭐 이런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오늘 발표에서 우리 송 장관님, 박 장관님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 또 인권 이런 가치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제 전공이 아닙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유수의 그러한 의상을 갖는 나라인데 자유와 인권 이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가 됐든 간에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입장을 표명하고 또 기여하는 그러한 노선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크라이나 이렇게 사태가 났는데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영토 보존입니다. 영토 보존. 옆에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의 영토를 보존하는 이게 우리 국제법적으로는 territorial integrity 그렇지 않습니까? 영토는 온전하게 보존해 남은 땅에 영토를 해서 안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러시아한테 항의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은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깃발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게 눈치만 보고 있으면은 이게 다른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당했을 때 우리가 목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그렇게 목소리를 낮추는 거는 한더 양자 관계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순간에 긴 역사에서 짧은 순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이런 때 자기 목소리가 없어가지고 다음에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 정부는 물론 당연히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은 언젠가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입장이 이렇다라는 것을 밝힐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끝나려고 했는데 한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한민주 장관님한테. 그런데 그 이제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 뭐 이게 꼭 연결이 되는 건 아니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미국처럼 우주군 창설이나 우리 육해공군으로 돼 있는데 우주군 창설이나 이런 이런 거의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전장의 영역이 사이버 우주를 포함해서 5차원 영역이 됐다. 그래서 군사 선진국들이 그 영역을 가르는 또 이 크로스 도메인하는 그러한 전쟁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고 그러한 전쟁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그러한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미국이 이제 우주 사령부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 한국도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서는 기술력이나 또 여러 가지 역량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지만 우주가 군사 작전 영역으로 포함되는 데에 인식을 하고 우주 역량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검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군 같으면 공군이 이 우주 역량을 가장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해군은 해군대로 육군은 육군대로 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검토 단계인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국방부 차원 또 합참 차원에서 이렇게 종합이 되고 올바른 방향이 세워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을 토론을 하고 강연을 들었는데도 이거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강연과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 기자는 아닌데 맨날 이 기자 수첩 들고 다니면서 포인트만 적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오늘 말씀하신 것들 진짜 이걸 저희들이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서로 녹취록을 만들어서 낼 텐데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글로 보시면 훨씬 더 실감이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 외교 안보 통상에 관련되는 모든 이슈에 대해서 사실은 이 공개적인 사실은 뭐 요새 줌 유튜브 이게 상 공개되는 자리니까 공개되는 자리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저할 수도 있는 이슈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솔직하고 아주 용기 있는 발언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주최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을 주신 오늘 장관님들한테 큰 박수로 감사의 뜻을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